한 남성이 두 자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지인의 눈빛이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남성은 그대로 폭발하고 맙니다. 최근 감당하기 힘든 고민이 생겼다는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이 제보자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희 패널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한 사연입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18년 전 한 여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은 40대 남성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전에 이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분을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여성이었고 이 낯선 땅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반해서 관계가 가까워졌고 한 1년 만에 결혼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고요. 다만 이제 여성분이 나 돈 벌고 싶다라고 그래서 둘째를 갖는 건 좀 미뤄놓은 상태에서 일을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아내분이 언젠가부터는 같은 국적의 다른 남자들하고 좀 많이 친하게 지내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보자분은 그걸 뭐 견뎌냈었는데 둘째 딸을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대요. 그래서 뭐 임신하고 딸을 건강하게 낳았고 해서 제보자는 이제 아이고 둘이나 있고 내 가족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결혼 후에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아내가 점점 좀 변해갔다. 자, 네. 특히 이 두 자녀를 대놓고 막 차별을 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좀 뭘 사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달라고 해서 제보자가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유치원생이 첫째 아들에게 좀 분풀이를 했대요. 심지어는 네 아빠 닮아서 못생기고 냄새 난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좀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친아들한테 못생기고 냄새가 난다고요? 네, 이게 보다 못한 제보자가 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따졌더니 아내는 다시 가방을 사달라고 좀 얘기를 했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착한 엄마가 되고 아니면은 좀 화를 내는데 유독 이 첫째 아들에게만 분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한 소리를 하면 아내는 좀 평소에는 한국말을 잘 하다가도 좀 못 알아듣는 척 딴청을 피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몇 년 전 아내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네, 뜬금없이 아내가 친구들과 고향을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우리 2달 후에 아이들 다 데려오고 가족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내가 고향에 가야 된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에는 친정 엄마가 너무 위독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와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집안에서 하혈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어이구야. 너무 놀라서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를 받은 직후 이 제보자 남성은 담당 의사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 제보자 남편의 얘기 들어보시죠. 보니까 바로 하야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막 나도 이제 막 그렇게 쏟으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그럼 막 119 부르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갔더니만 낙태를 잘못해가지고 뒤에 이제 낙태수 상담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에 이제 터진다 이러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분이 임신 사실도 몰랐고 중절 사실은 더더욱 몰랐고. 더 문제가 있어요. 이제껏 한 3년간 아내가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임신, 중절 너무나 놀랐고요. 이 자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라 얘기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아내한테 좀 잘하자, 잘 살자, 뭐 이렇게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이렇게 정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꾹 참으셨구나. 꼭 참았어요. 근데 정신 차렸을게요? 아닙니다. 끝까지 이 아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같은 국적의 어떤 한 남성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자, 결국 그럼 헤어져야죠.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는데 아내가 헤어질 수 없다. 나 이혼하게 되면 일 못한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라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별거를 또 시작을 했는데 별거 중이지고도 뭐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고 갑자기 아이들 다 보고 있는데 절대 이혼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 앞에서 난동까지 부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제보자분이 심장질환 판정을 받았답니다. 남편분이요? 예, 근데 이 심장질환이 굉장히 수술이 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수술을 해도 생존 확률이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수술을 좀 미룬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 아내가 이혼을 해주긴 했답니다. 친권은 공동 행사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양육비 아내가 일을 하겠지만 아내가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또 협의 이혼을 했답니다. 자,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어떤 뭐 주제일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가 그 다음 바로 둘째 딸 때문이었어요. 네, 이혼 후에 지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둘째 딸이랑 너무 안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제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버텼지만 이제는 가족들마저도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친자 검사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도 미루고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는 제보자는 뭐 친자든 아니든 그 두 자녀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지만 이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졌다고 하고요. 결국 이 곁에서 지켜보던 상담사조차도 일단 친자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 일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제보자는 마지막 용기를 내서 좀 모두에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나를 닮지 않은 이 둘째 아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양 변호사님,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예, 진짜. 그리고 함부로 솔직히 조언을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주제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아마 상황상 어떤 상황인지는 오히려 제보자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저희로부터 확인받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조언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진짜로 그렇게 저희 확인을 받아서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예.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어느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조언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자, 박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 전처와 그런 꼴을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이걸 또 모른 척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확인을 하는 게 당신도 당신 심정을 잘 분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이런 결심을 또 결정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또 중요한 거는 딸을 키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친자 확인을 해봤을 때 키울 수 있을지 그거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엄마한테 친모한테 가야 되는데 그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그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조언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딸을 그냥 키울 생각이면 확인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결심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매우 빨리 매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친자 확인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은데 그 후에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교수님 네. 그냥 묻고 그냥 키우겠다.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도 이 딸을 볼 때마다 계속 또 의심하는 자기 모습을 언젠가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거는 100%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도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정황상 둘째가 친자식이 아닐 상황도 있다고 판단이 모두가 들기 때문에 이 제보자께서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죄가 되거나 비난을 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보자가
둘째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도 하고 사실은 그러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이미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는 수술도 미루고 계신 상황일 정도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거든요. 마음이 괴로운 거는 아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해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걱정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랑 가장 예민한 사춘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아이는 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친자라는 결과가 나와도 이런 걸 검사를 내가 받았다는 거, 친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처받는 이 시기다. 또 하나의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이 제보자께서 지금 생존 확률 20%밖에 안 되시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좀 치료도 하시고 아이가 조금 큰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진짜 난상 토론벌이십니다. 네, BY23님은 키울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이반장님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딸은 사랑으로 감싸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